번호를 자꾸 틀리거나 별일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다 한순간 휘청거린 적이 있다면 그 안에는 이미 뇌에 미세한 경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무증상 뇌경색이라 불립니다. 말 그대로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MRI를 찍어보면 이미 뇌혈관 곳곳에 손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세한 혈관 손상은 혈관벽을 거칠게 만들고 그 사이로 기름기와 단백질 찌꺼기가 달라붙어 점차 두꺼워집니다. 이 상태를 죽상경화라 부르는데 그 위에 얇은 막이 형성되고 어느 순간 그 막이 터지면 혈소판이 달려와 상처를 메우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 그 뒤로 연결된 뇌세포들은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끊어집니다. 뇌세포는 저장 능력이 거의 없어 혈류가 막힌 뒤 단 10분만 지나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요즘 나이 들어서 깜빡거려라고 넘길 때 사실 뇌 속에서는 이미 시계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은 기억과 감정입니다. 최근 애들은 약 복용 시간이나 자녀의 전화번호가 자꾸 헷갈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거나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는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와 전두엽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균형을 잡아주는 손해의 혈류가 나빠지면 걷는 동작이 불안정해지고 순간적으로 비틀거리거나 발끝이 헛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징후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지금 당장 혈관을 돌보라는 구조 신호입니다. 늦기 전에 이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뇌세포를 지키고 삶의 품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지만 제게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산을 오르고 마당을 직접 가꿀 만큼 건강하시던 분이었죠. 새벽마다 운동화 끈을 메고 나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다급한 비명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니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골든타임 안에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복 후에도 아버지는 예전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믹스커피와 튀김, 국수를 즐기셨죠.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던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6개월 뒤 두 번째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지만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3시간을 버티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왼쪽 다리는 마비되었고 그 후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삶이 되셨습니다. 그날은 제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얀 예복을 맞춰보며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식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밝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이 오기 전 막는 의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버지의 쓰러짐은 제게 경고이자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교훈이 있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오지만 그 길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 아버지의 일을 겪은 뒤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그저 병원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대부분은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용량을 늘리고 수치가 높으면 약을 바꾸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왜 사람들은 계속 아파오는 걸까? 아버지의 두 번째 발병 이후 그 질문은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병은 이미 생긴 뒤에 막는 것이 아니라 생기기 전에 길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을 벗어나 예방의학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퇴근 후엔
늦은 밤까지 국내외 연구 논문을 찾아 읽고 주말마다 예방의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쌓여서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꾸준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한 이들의 혈관은 30대 못지않게 탄력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이라도 기름진 음식과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변하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즉,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 만든다. 약은 당장 수치를 낮추지만 음식은 세포 하나하나의 구조를 바꿉니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치료법 대신 생활의 방향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죠?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약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떨어뜨리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를 늦출 뿐 병의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마치 지붕에서 새는 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새는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양동이는 넘치고 지붕은 더 망가집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효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 올바른 음식은 몸속에서 혈관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힘을 깨웁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내피세포는 손상되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이 부족할 때입니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내피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막혔던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 우회혈관, 콜레터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재생의 힘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실제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환자에게 단순한 약 대신 음식 중심의 혈관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3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평균 0.5% 감소, 혈압이 10mmHg 하락, LDL 콜레스테롤이 20mmHg 이상 낮아졌습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수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지고 손발의 저림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몸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매일 작은 한 숟가락의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강합니다. 약은 병을 누르지만 습관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약은 결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열심히 챙기다가도 귀찮고 번거로워지면 금세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복잡한 조리 과정이나 긴 준비 시간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매일 꾸준히 쉽게 섭취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가루 음식이었습니다. 가루 형태의 식품은 몇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흡수가 빠릅니다. 고체 음식은 위에서 분해되어야 영양이 흡수되지만 가루는 이미 잘게 분쇄되어 있어 체내로 바로 들어갑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특히 유리하죠. 둘째, 조리 과정이 단순합니다. 따로 볶거나 삶을 필요 없이 물, 두유, 스무디 등에 타서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처럼 간단해야 매일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성이 높습니다. 가루는 보관이 쉽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음식이 진정한 약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단해야 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복잡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두면 언제든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그 꾸준함이 결국 혈관을 되살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간단한 습관일수록 지속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찾은 3가지 가루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뇌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 한 스푼으로 실천 가능한 식품입니다. 바로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입니다. 다음부터 하나씩 그 놀라운 효능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루 음식은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혈맥을 열어주는 약초로 알려져 동의보감에도 피를 맑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찌는 과정을 거친 생강, 즉 찐 생강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강 속의 주요 성분인 진저올, 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 쇼가올은 진저올보다 항염과 항산화 효과가 최대 10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쇼가올은 혈관 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방해하는 혈전을 억제합니다. 특히 뇌혈관의 내피세포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뇌경색의 전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생강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찌는 과정을 거치면 매운맛이 줄고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집에서도 찐 생강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흙과 껍질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껍질은 2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양파망에 넣고 문지르면 쉽게 벗겨집니다. 그 다음 생강을 얇게 썰어 김이 오른 찜기에 면보를 깔고 20분 정도 찐 후 꺼내 물기를 빼줍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건조기가 있다면 60도에서 12시간, 없으면 햇볕 아래에서 바싹 말리면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게 부서질 정도가 되어야 완전히 건조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생강을 믹서에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완성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2gg, 즉 티스푼 반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섭취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활용 팁으로는 찐 생강가루를 요리의 향신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약간 뿌리면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찐 생강가루가 여러분의 혈관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뇌의 기를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가루는 왕의 열매로 불리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북유럽에서 귀족과 왕실이 즐겨 먹었다 하여 그런 별칭이 붙었죠.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4, 5배 많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을 청소하고 노화된 벽을 매끄럽게 만들어 혈류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천연 클렌저입니다. 실제로 유럽 인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중년 남녀가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혈압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 CRP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로니아에는 탄닌이 많아 특유의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로 먹기보다는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열매를 낮은 온도 50도에서 천천히 건조시키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떫은 맛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건조된 열매를 믹서에 곱게 갈면 영양이 농축된 아로니아 가루가 완성됩니다. 섭취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을 넣고 꿀을 약간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떫은 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 다른 활용으로는 아로니아 소금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와 천일염을 1:9 비율로 섞으면 보랏빛 향이 도는 건강 소금이 완성됩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에 뿌려 먹으면 풍미가 깊어지고 샐러드 드레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윤진숙 어르신은 수년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복용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넣어 섭취한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 또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약보다도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는 그분의 말처럼 꾸준히 실천한 한 스푼의 힘은 약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로니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열매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습관이 뇌경색을 멀리하고 젊은 혈관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가루는 강황가루, 즉 울금입니다. 그 밝은 황금빛 때문에 자연이 만든 천연 항염제라 불리죠. 강황의 핵심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혈전 효과를 동시에 지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막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혈전 생성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강황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경 재생을 촉진해 뇌졸중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황의 문제는 흡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체내에서 금세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추 속의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올리브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은 강황가루에 후추 한 꼬집,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함께 섞는 것입니다. 강황가루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울금 뿌리를 구입해 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껍질은 숟가락 뒷면으로 살살 긁어 제거한 뒤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 50도 정도의 저온에서 하루 이상 건조합니다. 속까지 완전히 바삭해졌다면 믹서로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복용량은 하루 5지 이하, 즉 작은 티스푼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강황은 간의 해독 기능을 자극하므로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담석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과량 섭취 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섭취하세요. 이처럼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혈관을 정화하는 황금빛 약초입니다. 실제로 70대의 박숙자 어르신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매일 마신 지 한 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어 복용하던 고지혈증 약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강황가루, 한 꼬집의 후추, 한 방울의 올리브 오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속 염증이 사그라들고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와 심장의 길까지 맑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가루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는 각각도 훌륭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분의 성질이 서로 보완되어 뇌 혈관 건강뿐 아니라 전신 염증, 혈압,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그 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흡수율이 좋은 방식이죠. 아침 식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찐 생강가루, 강황가루, 아로니아 가루 중 하나를 반 티스푼 정도씩 번갈아 넣어 드세요. 생강과 강황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여기에 후추 한 꼬집을 추가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 높아지고 한 스푼의 꿀을 더하면 맛과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의 혈압 상승 시간대에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두유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두유는 가루 속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강황의 커큐민,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생강의 쇼가올 어울 지용성 성분입니다. 두유 한 컵에 세 가지 중 한 가지 가루를 섞으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포만감이 생겨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오후에 혈당이 높아지기 쉬운 시간대에 마시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셋째는 채소 스무디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한 항염 항산화 시너지를 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가루 속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여기에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 가루 중 하나를 반 티스푼씩 넣으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혈관뿐 아니라 장과 간, 심장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어느새 젊은 시절의 탄력과 맑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지만 꾸준한 관리로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루틴에 넣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찐 생강가루나 강황가루, 아로니아 가루 중 하나를 반 스푼 넣어 잘 섞어 마셔보세요. 단 몇 초의 습관이지만 몸속에서는 혈관이 열리고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혼자 챙기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우리의 아침 한 숟가락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의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 옆, 식탁, 위, 혹은 아침마다 사용하는 컵 옆에 가루병을 두세요.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손이 갑니다. 행동의 지속성을 만드는데 시각적 자극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건강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이는 곳에 두는 습관이었습니다. 꾸준함보다 강한 약은 없습니다. 하루를 쌓고 일주일을 쌓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피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머리가 맑게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몸은 내가 돌본 만큼 살아나는구나. 건강이란 한 번의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의 예술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선택이 결국 당신의 뇌혈관을 지키고 삶의 속도를 바꾸며 남은 인생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꾸준한 습관은 약보다 강하고 예방은 치료보다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실천이 단지 나 하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천은 곧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당신의 변화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습관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건강 습관은 전염처럼 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당신의 한 스푼입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을 잃은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하루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쉽고 예방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강력합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예방을 시작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숟가락으로 혈관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당신에게는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혈관이 맑게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한 숟가락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꿉니다.